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 초반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소개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990년대 초반에 터키군의 보안 요원들이 그리스의 숲에 침투해서 불을 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1년 12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마즈라는 터키 총리가 터키 일간지 비르군이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전임인 탄수 칠레르라는 총리 재임 시절에 터키 정부가 계획적으로, 즉 1993년에서 1996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그리스 영토 안에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터키는 그리스와 에게해에 있는 이제 섬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남의 나라 영토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보안 요원들이 방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가뜩이나 이 그리스는 이 지중해성 기후라서 가끔씩 이제 그 날이 가물 적에는 땅이 바싹 마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외국이 방화범이 들어와서 불을 질렀다니 그리스가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이 문제가 그리스 일간지의 톱뉴스로 다뤄지게 되었고, 그리스 정부 또한 터키 측을 향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유럽 연합 차원으로 정말 커지자 이 인터뷰 당사자인 일마즈 전 총리는 이제 내 발언이 오도됐다, 잘못 전달됐다라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 또한 적어도 1995년에서 1997년 사이 발생한 일련의 화재들이 외국 보안요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이 논란이 현재 증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게 된 일이 2011년 말에 일어났던 것이죠. 다른 나라에 보안 요원을 투입해서 불을 지르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의 미국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차오량이라는 사람과 왕 향슈이라는 사람이 초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초한전이란 말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계를 초월한,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군과 비정규군, 그리고 살상과 비살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자신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수단은 무한한 수단을 쓰지만 그것은 유한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쟁, 전면전처럼 많은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점이 이 초안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초안전은 사실 이론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국군이 보여준, 그리고 중국 공산정부가 보여준 대외적인 전략 가운데서 참으로 교묘하게 활용되고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간첩질과 하이브리드 전쟁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초안전이라는 개념을 중국군은 삼전이란 개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즉, 여론전과 심리전, 그리고 법률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중국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무력과 비무력, 군사수단과 비군사수단, 정규군과 비정규군, 살상과 비살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에 그들이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되 그 목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테스트함으로써 떠보기식으로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MBC에서 이상한 난수 화면과 방불하는 이상한 화면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 안에는 817 탄핵이라는 문구와 고려 아연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요상한 문구들이 마치 방송 사고처럼 이렇게 잠깐 띄어졌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일이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 아연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산에서는 한 중국인이 네 차례에 걸쳐서
방화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화를 시도하고 공항에까지 갔다가 잡혔던 케이스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토요일부터 시작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이 된 이 순간까지도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장소나 어느 한 곳에서 심하게 나타난 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혹은 두더지 게임이라도 하듯이 전국 각지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하듯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발, 빛발이 날렸는데 그래서 그 대기가 그렇게 건조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날이 일시적으로 약간 건조해졌다고 한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은 땅 위에 이렇게 빠르게 바람을 타고 불이 번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산불 통계를 또 봤을 때 지금 3개월 동안 현재까지 일어난 총 산불의 건수가 21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산불 건수는 279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산불 건수만큼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산불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집중적으로 항공사고, 그리고 선박사고, 그리고 방화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그 이후 진행된 대통령 탄핵 국면 이유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지금 수상한 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었고, 일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엄청난 그 산불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기에 일어났던 정말 묘상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가뭄 1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을 끌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탱크에 비축을 해놓을 것을 권고했는데 게빈 뉴섬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였죠. 그 때문에 불이 제때 꺼지지 않았고 심지어 캐나다에서 물을 공수해오는 무인기로 공수해오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인기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그 물이 정해진 위치에까지 제대로 가지 못해서 불길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져 있을 때 광화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 그리고 기각, 각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썰렁했다가 지난주에 약간 사람이 조금 모였었는데 그 당시 듣기로는 민노총에서 그리고 또 중국인들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원위치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금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이 명백한 사람을 차기 대통령이 될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던 것이 그들도 무리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했습니다. 산불만 난 것이 아니다. 산불만 난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들은 마치 성묘객의 실화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수많은 동시다발적인 산불들이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발화로 인한 재해로서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좌파 세력의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풀려나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본인이 권좌에 다시 오르는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위해서 곳곳에다 불을 질렀다는 정말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마치 지난 무안공항 참사 때 특수부 요원들이 드론을 날려서 비행기를 떨어뜨렸다는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듯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다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마치 산불만 났고 그 산불이 인위적인 어떤 소행이라는 것은 반만 맞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초한전, 하이브리드 전쟁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산불만이 아닙니다. 산불이 아니라 이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장에서의 불들과 비닐하우스에서의 불들, 그리고 토요일날 일어났던 근린 공원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공원, 공터 같은 곳에서도 불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감동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은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과천 과학관 근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다른 지역의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도서관 인근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고 서울에서도 개포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密集되어 있는 그 지구에서 아파트들과 약간 떨어져 있는 그 공터 같은 공간에 큰 불기운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불을 끄는데 소방차들이 오고 조금은 애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께 산불 말고 3월 22일 날 본인이 주거지나 본인의 생활 반경 근방에서 불이 올라와서 소방차가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토요일 날 당일에 과천과학관 인근에서 그리고 서울의 개포동에서 그리고 울산의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인근이죠. 인근의 공터에서 제법 맹렬한 불기운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산만 노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국 곳곳 방방 곳곳을 노린 것이고 이러한 불씨가 3월 22일 날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산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이런 방화 사건까지 다 취합을 해서 정면 조사를 하면 분명 그 트리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시간을 맞추고 일정에 맞춘 그런 조율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의 단서들을 찾으려면은 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산 아닌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이 난 방화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쪽을 놓고 그 안에 자꾸 나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지 못하도록 기도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이 표독해져서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이 대한민국을 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외부 세력의 침입,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간첩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사 대상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야당, 즉 간첩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적어도 이 방화의 주범은 아닐지언정 협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 각처의 수장들이 지금 다 탄핵에 걸려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국가의 역량이 위기 대응 역량이 지금 완전 테스트 발가벗긴 채로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게 만든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간첩법, 이 나라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안위를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처벌하고 정말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왜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만의 장대 그리고 왕의 포고령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지난 영상 가운데 제가 몇 번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산마다 들마다 점 찍어 놓은 좌표에다가 불씨를 놓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잡혀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들이 대장이 되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을 지어서 이 대한민국을 자기 세력권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더 대놓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달만 참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 허황되기까지 한 생각이 과장만은 아닌 것이 지금 매일같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가짜 경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마땅히 두발 규정 그리고 복장 규정이 있는데 두발 규정에도 복장 규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경찰인 양 변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 양 우리나라 경찰이 진짜 경찰이 보호까지도 비호까지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통제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고 이미 입법부 행정부에 중국에만 유리한 정책들을 펴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악한 자들이 자리를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벌의 기준이 설립되는 하만의 장대와 함께 왕이 포고령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고령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증인까지, 그리고 배후 세력까지 완전하게 폭로되고 밝혀지는 포고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뺌이 통했지만 이 왕이 포고령이 서게 됐진데 이제는 그들은 발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서기 때문입니다. 논문으로 따지면 확실한 인용 근거가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수사 기록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음모론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언론과 방송인들을 통해서 세뇌당하다시피 했던 사실들이 적어도 수사 기록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특히 사전투표를 활용한 가감법이 정착이 된 이후에는 적어도 총선은 반드시 중국의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의 피해자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 정국, 이 대통령 개헌부터 시작해서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모든 일들은 그 시작부터 미국의 이 부정선거와 맞물린 일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왕이 포고령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찍히고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만의 장대와 왕의 포고령이 잘 완성되어지고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것이 이재명 일당이 꾸미고 있는 소소한 테러와 세몰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곧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황되고 악한 것이며 이 공산주의를 막아서는 기독교의 복음 통일 정신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애국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큰 그림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저들이 악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늘 의연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한 자유민주주의 기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걸러지고 예방이 되고 막아지며 결국은 중공이 자멸로 끝날 것이라는 깨달음과 자신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공에는 일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훨씬 거대한 지진과 큰 홍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계획이 그들의 머리로 쏟아지는 일과 경제 대붕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